올해도록 좋은 직장에서 마음이 잘 맞는 사람들하고 진짜 기분 좋게 보람차게 근무할 수 있으면 소장님 네. 정말 좋을 텐데요. 네, 예. 그렇죠. 사는 게 무엇인지 아픔이 무엇인지 뭐까지 하세요 이거? 아직 알 순 없지만 익숙한 이름이나. 뭐 사는 게 어디 그렇게 마음대로 야호. 되나요? 네. 갑자기 잘 다니던 직장이 그 폐업을 하지 않나? 회사가 어려우니 좀 나가달라고 하질 않나? 아이고. 회사가 아주 멀리 이사를 가지 않나? 음. 이런 실직의 위험을 항상 안고 이 노동자들이 살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카파라치는요, 실직 상황에 놓였을 때 꼭 챙겨야 할 실업급여 뽀개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또 해결을 해주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동입니다. 두 분이 두 분 문제나 좀 해결하시고 오시죠. 아니 저는 참 오늘 김영동 변호사님 뵈면서 드는 예. 생각이 동남아 순회 공연을 하고 이승만 돌아오신 듯한 이 의상에 여러분들 상상이 안 가실 거죠? 네. 지금 제 옆에 계신데 선글라스도 끼고 네. 꽃무늬 이 남방을 입으시고 집사람이 TV비 나간 줄 알고 이거 사진. 사진 찍어서 올릴 수 있어요. 예. 원래 파일로 올릴 수 있습니다. 저희- PD님 요 네. 대화는 좀 편집해 주세요. 김형동 변호사의 소심한 욕망 표현을 응원합니다. 보이는 팟캐스트가 되는 그날까지. 그리고 오늘의 주제, 실업급여 뽀개기. 자, 저희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업급여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함께 하실 텐데 혹시 세 분은 실업급여를 신청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소장님? 저는 사실 아직 실업급여를 신청한 적은 없거든요. 두 분은 뭐 많이 있으실 것 없으실 같은. 거. 저는 잘린 적은 많은데 음. 곧장 또 스카우트 제의가 있어가지고 김 변호사님은요? 저는 예. 뭐 박덕수 소장님은 잘린 적은 많다 그랬는데 네. 사람들이 내보내질 않네요 이거 참. 예, 두 분 문제부터 해결하고 시작을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그 실직 상황이 저마다 다양한 만큼 수급 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네. 않거든요. 까다롭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사례를 보면서 차근차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저희가 함께 할 내용은요. 회사의 잦은 임금 체불 때문에 그만두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밥 먹다 임금 체불하는 회사. 퇴사했을 경우 실업급여는 회사의 경영 악화로 지난해 2017년 임금 체불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씩 임금 지급이 미뤄졌었죠. 그리고 매년 입사 한 달에 연봉 협상을 진행한다라고 근로계약을 했지만 경영난을 이유로 진행하지 않다가 2018년 1월에서야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2017년 초 40여 명이었던 직원 수는 현재 6명이 됐고 임금 체불과 연봉 협상 미진행 등을 이유로 대부분이 퇴사를 했습니다. 회사는 퇴직금 또한 제때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퇴직한 직원 중 2주 안에 받는 직원은 거의 없었고요. 짧게는 반년, 길게는 1년이 지난 뒤에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이유들을 들어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제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네. 이렇게 내용인데요. 일단은 김 변호사님, 네. 실업급여가 무엇인지 저희가 예. 그 의미부터 이해를 하고 가야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가 실직해서 재취업 활동하는 기간에요. 네.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죠, 국가가. 그래서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을 도와준다라는 게 대취지입니다. 크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으로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또 7월부터 실업급여가 인상이 됐다 이런 네, 이야기도 네. 있습니다. 정리를 좀 맞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일일 상한액이 예.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이 됐죠. 그러면 최대 받을 수 있는 6 곱하기 30이니까 180여만 원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이직한 분에 대해서 이와 같은 실업급여 제도가 적용되겠습니다. 단서 조항이 있네요. 2018년 1월 1일 이후 그렇습니다. 이직한 분들에게. 그러네요. 실업급여일을 하한액은 54,216원으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 실업급여 상담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뭐 실업급여 받는 사람 수치가 최고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고용 불안에 대한 반증이기도 해서 굉장히 그 씁쓸한 내용이거든요. 주로 어떤 그렇죠. 내용으로 그 상담들이 들어오고 있나요? 예전에 이제 노동오케이 운영하셨던 뭐 선배님 얘기 듣고 하면 네. 실제 이 고용보험 관련한 상담이 지금의 노동오케이를 만든 네. 거다 이 평가까지 좀 하시는 아. 것과 같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내용이 뭐 복잡한 내용은 아닌데 대부분 상담은 구직급여 네. 상담, 예, 저수급 자격 되나요? 이게 이제 대부분 상담이었고요. 일단 법에는 뭐 명시돼 있고 뭐 시행규칙에도 명시돼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게 현장 실무상에서는 상당히 깐깐하게 좀 보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당한 지금 이직 사유인 건지 네, 뭐 네. 거의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하다 보면 저희도 약간 지치죠. 너무 비슷한 게 반복되니까.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별도 코너 만들어 놓고 Q&A 해놓고 거기에 이제 링크 해가지고 참고하시고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는 걸 보통 추천하기도 합니다. 네. 예. 근데 앞서 저희가 전해드린 그 내용 같은 경우는 회사가 월급을 좀 여러 차례 체불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미 불만이 쌓여 있는 상황이었고 그 때문에 자발적으로 좀 퇴사를 하고자 하는데 네. 요거랑 관련해서 규정이 있나요?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사를 그만뒀다라고 했을 때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회사가 그만두게 하거나 그렇죠. 본인이 그만두거나 네. 두 개인데 실업급여에 대한 오해가 가장 큰 것이 본인이 스스로 그만뒀을 때는 전혀 못 받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렇지 않다. 본 케이스 같은 경우도 네. 사실상 스스로 그만뒀지만 그 원인 제공은 회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체불이라는 부분. 네. 그래서 이분도 받을 수 있는데요. 세부 규정은 이렇습니다. 이직 전 1년 이내에 임금액의 3할 이상이 예를 들면 100만 원이라 그러면 30만 원 이상이 소정 지급일 뭐 네. 25일 날 매월 지급하기로 했는데 1개월 이상 지급 지연되는 것이 3번, 3회 이상 되면은 자발적 퇴직자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요. 또 하나 더 정해놨습니다. 네. 같이 같이 1년 이내에 좀 전에 말씀드린 급여의 3할 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요. 2회 이상 되는 경우라고 두 가지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김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신 내용에 따르면 얼마 동안 어느 정도 임금이 지연됐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쉽게 이해하시면 예,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예. 단 하루만 지체됐더라도 네네. 그거는 또 지체니까요. 아. 그런 것이 2번 있다 그러면 네. 더 이상 못 다니겠습니다. 뭐 그런 사유를 고용센터에 정확히 소명한다 그러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임금 체불 외에 그 연봉 협상도 미루다가 올해 1월에서야 이제 진행이 됐고 네. 앞서 나간 직원들을 보니까 퇴직금도 제대로 안 주고 있고 그렇죠. 야 회사의 잘못이 여러 가지인데 이런 것들도 수급 요건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박 소장님. 일단 그 자발적 이직은 네. 그 안 되는데 자발적 이직임에도 정당한 이직 사유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네. 좀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것도 법에 명시가 돼 있는 거죠. 일단 이걸 한번 확인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네. 이분 같은 경우 지금 본인의 자세한 상황은 알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요. 만약에 퇴직금이 미지급됐을 때 퇴직금은 이직한 다음에 그 지급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당한 이직 사유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걸로는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경우인가요? 그렇죠. 퇴직금만 가지고는. 근데 혹시 이제 그 별표 2에 명시된 내용 같이 네. 채용 시 제시된 임금과 근로 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나거나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는 경우에 한 해 부여한다고 하니까 네. 임금 비교 한번 해보셔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의 임금은 뭐 시간의 수당, 뭐 휴일 수당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정기적이고 일률적이고 고정적인 통상 임금을 네. 두고 봐야 되고요. 실제 지금까지 저하된 것뿐만이 아니고 향후 2개월 이상 저하가 발생될 것이 명확할 때 이게 이제 저번에 했던 것 같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그렇죠? 단체 협약이 좀 안 좋게 되거나 그 근거만 있으면 또 가능하다. 근데 위에 분 같은 경우 보면 또 임금 체불 가능성도 높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그 고용노동부 진정
체불 관련한 진정까지 같이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비슷한 경우에 해당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저희 박 소장님께서 해주신 이야기를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사례로 넘어가 볼까요, 소장님? 네. 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입사 이후 줄곧 다니던 사업장에서 다른 위치의 사업장으로 부서를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통근 소요 시간이 대중교통 기준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고 있어 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기숙사를 제공하고 있어 통근 소요 시간이 왕복 3시간 미만이 되지만 제가 기혼이고 100일 된 아이와 몸이 편찮으신 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기숙사 생활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급 자격이 된다면 어떠한 증거 자료가 필요한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사연입니다. 네. 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그 퇴사를 할 경우 이제 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증을 물어주셨는데 네. 출퇴근 소요 시간 3시간 이상이라는 게 실업급여 기준에 정해져 있나요, 김 변호사님? 일단은 이분 같은 경우는 스스로 그만뒀을 때에도 수급 자격이 제한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문제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급 자격 제한되지 않은 정당한 이직 사유를 또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출퇴근 거리가 3시간 왕복으로 3시간 이상, 그다음에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안에 퇴사하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 배우자 또는 부양 가족과 동거를 하기 위한 이전 뭐 이런 네네. 것이 불편할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얘기를 하는데요. 아. 이게 중요한 것은 네. 이건 법이 아니고 네. 일정 정도 행정관청에 우리 센터에 재량이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수급 자격 여부를 판단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이 케이스를 들고 가까운 센터에 가서 먼저 사전 네.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례자는 3시간 이상 걸리니까 수급 기준은 충족시키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애매하잖아요. 많이 애매하죠. 왜냐하면 회사에서 기숙사를 제공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굳이 뭐 출퇴근하라고 그랬어? 회사에서 기숙사 제공했는데. 그래서 기숙사 있으니까 이건 뭐 별 문제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처럼 기숙사가 있기 때문에 이게 못 받을 수도 있지 않냐라는 불안감도 있거든요. 못 받을 가능성이 있죠. 보완책이 있으니까. 예. 그렇죠. 근데 예. 이분의 경우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의 정금만 보실 게 아니고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 이게 이유가 되는 거소 이전 모두 주장이 가능하다. 네. 예. 그냥 멀리 가는 것뿐만이 아니고 예. 내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는 걸 주장할 필요가 있고요. 기숙사 제공, 통근버스 제공을 하는 등의 보완 조치가 있으면 네. 수급이 불가능할 수는 있는데 아. 또 이걸 수용할 수 없는 부모님 네. 부양해야 그렇죠. 예, 되고 뭐 부양 그 가지고 사유가 있으니까. 있으면 수급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제 보통 이제 오시면 저희가 그 방법까지 좀 얘기를 해요. 네. 3시간 입증을 어떻게 하냐 하는데 그 뭐 포탈 같은데 요즘 그 길찾기 네네네. 예, 이거 있잖아요. 네. 이걸로 좀 웬만하면 막히는 시간에 아, 시간을 예, 출퇴근 시간에 해가지고 오. 내가 왕복 3시간 걸린다는 걸 뽑아서 그냥 가서 내셨으면 좋겠다. 또 소장님께서 저도- 이런 또 팁을 주시네요. 예, 또, 예. 저도 회사 출근할 때 차 막히면은 왕복 3시간 걸리는데. 네, 못 들은 걸로 하고. 네네. 아무튼 우리 그 사례자분께서 네. 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니 굉장히 다양한 네. 다행이다 이렇게 다행. 이제 네.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제 이거와 관련해 필요한 자료가 어떤 건지에 대한 답변도 같이 해주시면 사실 이런 부분 잘 모르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필요하죠. 네, 그죠. 이분 같은 경우는 사업장이 이전했다는 이전 확인서. 네. 이제 사업자 등록증 보시면 주소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전 거하고 이후 거하고 한번 갖고 가시면 좋고 인사발령 만약에 정금 갔으면 인사발령 근거 또 보여주시면 되고요. 아이의 경우는 돌봐야 되는 근거 뭐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하고 배우자가 회사 다니고 있다는 걸 또 입증하면 한결 낫겠죠. 아. 예. 배우자 재직증명서 같은 게 있으면 아. 좋고 아버님 부양 근거도 있어야 되는데 실무에서는 아버님이 65세 이상이고 네. 별도의 소득이 없으시면 부양이 필요하다. 그 뭐 하여튼 이게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예. 가져갈 수 있는 걸 다 한번 챙겨 보시면 네.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그 전문가분들의 경우는 조금 이게 의아해하실 수도 있긴 한데 네. 많은 분들이 본인이 이사를 가게 되면 좀 거리상도 있고 그래서 네, 퇴사를 하게 되시잖아요. 예. 그런 그렇죠.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궁금해하신다고 합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아이들 교육 때문에 내가 이사를 가게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출퇴근 거리가 멀어졌는데 네. 예. 이때 어떻냐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보기에 자발적 이직이어가지고 네, 자발적 네. 이직이기 때문에 아, 이런 그래요? 받을 수 경우는 없다. 되게 어렵다. 예. 설명 잘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저 이사 가는데 좀 있으면. 그래요? 예. 그만두시게? 아니 그건 아니고 일단은 답을 하겠습니다. 네. 사실상 본인이 원해서 이사를 간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기 그치.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 같이 네. 또 그거 하나만 꽂히실 필요는 필요가 없다. 없고 아, 배우자 종합적으로. 동거, 예. 뭐 아이 부양인가요? 네. 보육인가요? 음. 예. 하여튼 멀리 이사 가는 거 저는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겠네요. 실업급여도 안 준다니까 일단 뭐 회사 근처로 또 다시 이사를 또 지금도 해야겠네요. 상당히 먼데 살고 있는 네, 거고 지금도 멉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저를 아껴주시는 만큼 좀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 사례로 넘어가도록 결론은 하겠습니다. 아부네. 네. 예, 예. 실업급여에 대한 네. 내용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이번에는 질병으로 인한 퇴사를 했을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좀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개인적인 질병이 발생해서 퇴사를 하려 합니다. 10년 넘게 근무를 한 상황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회사에 요청을 했지만 회사가 고용센터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어서 실업급여 수급을 받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며 못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몸이 아파서 근무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퇴사를 하는 건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라는 내용입니다. 아니 내가 아파서 몸이 아파서 퇴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 하는 그런 질문 아니에요? 아 이거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도 뭐 그런 규정이 있지 않겠어요? 질병과 관련된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한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습니다. 심신장애, 부상, 시력, 청력, 촉각 등의 감퇴 뭐 이런 경우로 인해 가지고 피보험자에게 회사 말입니다.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또 다른 어떤 이런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 질병이 있더라도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네. 잡이 없는 경우 이런 것이 확인된다 그러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방금 말씀드린 것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서 판단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제 본인 스스로 증명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될 텐데요. 그렇죠. 이때 주의할 점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박 수장님? 예, 이것도 이 케이스가 많은 것 같아요. 통상 질병 부상 때문에 네. 내가 회사 다니기 힘든 상황이면 수급이 가능하지 않냐 네.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변호사님 뒷부분에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업무 전환 휴직 불가. 업무 전환 몸이 휴직 아프다고 되는 게 아니고 불가? 업무 전환 최대한 해보고 휴직도 신청해보고 아. 하려는 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노력들을 다 하고 나야 되는 그가 거예요? 입증이 돼야 돼요. 아, 예, 예. 진짜요? 예, 예.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질병 부상 뭐 이 관련해서는 예. 의사 소견서가 이제 네. 있어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 이왕이면 직무 수행이 좀 곤란하다는 의견이 첨부가 되면 도움이 되겠죠. 뭐 진단서 그 소견 쓸 때. 저 이 일 하는데 뭐 어떻겠습니까 해서 그 소견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네. 사업주 확인서가 또 있어야 됩니다. 그 내용은 직무 전환, 근무 시간 조정, 병가 허용이 회사 사정상 힘들다 하는 내용의 사업주 확인서가 있으면 좋은데 대부분 사장님이 뭐 확인서 같은 거 잘안 안 해주죠. 써주죠. 안 좋아하거나 네. 너 내가 해줄게 음. 할 수 있어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용자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좀 뒤집으려면 평소에 내가 업무 수행이 너무 곤란하다 지금 아파가지고 이거 좀 얘기했던 뭐 진술 네. 같은 걸 좀 받아두시면 좋고 아니면 사장님은 괜찮다고 하는데 관행에 의해서 병가가 힘든 이 영세사업장 같은 경우 그렇겠죠. 대체가 안 되잖아요. 맞아요. 병가가 네. 힘든 내용 네. 또 병가 사용 시 누가 불이익을 준다 뭐 하는 내용들을 좀 진술 받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근데 이번 사례자의 경우 보게 되면 회사 측이 고용센터를 통해 지원금을 받고 있어서 네네. 지금 협조를 거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니 그냥 뭐 저거 해주면 될 텐데 왜
회사에서 협조를 못 하겠다고 하는지 좀 납득이 안 가거든요. 네네.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강제적인 고용 조정, 이른바 정리해고, 해고, 권고사직 이런 것을 사용자가 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지만은 그 나머지 경우에는 지원금이 계속 지급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건과 같은 경우에 이분이 질병으로 더 이상 회사를 다니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강제적인 해고 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에 받았던 지원금도 계속 지급받을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업주도 잘 모르셨던 거네요. 그러니까 편견하고 오해가 있는 부분인데 네. 그동안에 노동행정이 네. 이게 어떤 가서 케어해주는 사업주와 노동자를 케어해주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뭔가 잘못 비면 더 이상 어떤 혜택이 없는 방식으로 노동행정을 펴왔기 때문에 네. 이 사업주도 이러한 오해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질병이라는 게 그 정도에 따라서 내가 뭐 꾸준히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전혀 불가능한 경우도 존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구직 활동이 어려운 사람에게 실업급여가 주어진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또 한 가지로 보면 그 위로금 성격이 돼서 실업급여의 취지랑 안 맞는 것은 아닐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 소장님 어떻습니까? 일단 질병 부상 때문에 그 퇴사하신 분이 네. 고용센터에서 수급 인정을 받았다 해도 곧장 급여가 지급되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중에 하나가 재취업 활동이거든요. 그렇죠. 이분은 취업하기가 당장은 힘든 상황이잖아요. 구직 활동을 해야 하니까.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질병이 좀 경해서 약해가지고 네. 구직 활동이 가능하면 곧장 급여 지급이 가능하지만 구직 활동이 힘든 상황이면 종료된 이후부터 그 사유가 종료된 이후부터 지급이 가능하고요. 원래 이 수급 기간이라고 해서 12개월 하는데요. 네. 임신, 출산, 육아, 질병 부상 때문에 취업이 힘든 상황은 최대 4년까지도 좀 연장이 가능하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끝으로 네. 우리 사례자분께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네. 건요. 아까 이제 개인적인 질병 때문에 퇴사를 지금 하게 된 경우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 노동자 대부분이 이제 개인 질병이라 하는 것들이 일하다 얻은 병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예. 오늘 이제 개인 질병이 아니고 직업으로 인한 직업병일 수도 있으니까 네. 혹시 이 부분은 우리 한국노총 네. 산업안전보건연구소로 문의해 주시면 선생님 네.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직업병이다, 예. 직업병. 적극적으로 네. 상담을 해서 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실업급여가 아니라 산재급여를 그렇죠. 받으셔야 되지 않을까 예. 좀 생각이 네. 듭니다. 역시 안전 대가다운 말씀이셨습니다. 예. 발음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안전대갈. 소장님 진행하시죠. 아이 좋아. 자, 다음은 실업급여와 관련돼서 저희가 팩트 네. 체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야.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칠문 칠답. 칠문 칠다. 네. 예. 자, 저희가 좀 빠르게 답변을 네네. 해주시기 네. 바라면서 조 소장님이 먼저 첫 번째 문제부터 좀 제시해 주실까요? 바로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네.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아닙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요? 오해할 수 있는데 네네. 이거는 강제 부조 제도이기 때문에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받을 수 있고요. 네. 그러면 그동안에 보험료를 안 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는 사후에 가입 절차를 받아가지고 소급해서 보험료를 징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아니요,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이거 웃기려고 한 건데 반응이 없어요. 진짜? 그 아까 그 계속 얘기한 부분인데요. 네네네. 자발적 이직은 어찌됐건 그렇죠. 원칙상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요. 네. 다만 아까 위에서 얘기한 그 정당한 사유 여기에 한해서는 수급이 가능하다고 하고 오다가 막 검색을 했는데 이후에 자발적 이직도 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한다고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논의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네. 논의만 지금 하고 있다. 확대하겠다고. 네. 예, 세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우리 김용대 변호사님. 네. 직장 생활에 적응하기가 힘들어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없겠죠? 받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여기는 이제 반칙. 네. 직장 생활에 적응하기 힘들어 이렇게 돼 있는데 네네. 너무 사유가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되는 경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상사나 동료로부터 종교, 성별, 신체 장애,
노조 활동 이런 것을 이유로 차별 대우를 받을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이직한다라면은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까다롭겠죠. 네, 박덕수 소장님 질문 드립니다. 신기술과 신기계가 도입되면서 적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직을 하려고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까먹었어요. 이게 정말 경우의 수네요. 네. 소장님 웃기시려고 하신 말씀. 저 지금 최대한 지금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안 알겠습니다. 먹혀가지고. 예. 네. 이건 되게 포괄적인 내용인데요. 네. 작업 형태가 크게 변경됐는데 자신의 지식과 기능 가지고 뭐 기회가 없거나 네. 훈련을 해도 쉽지가 않고 또 배워도 적응하기가 힘든 경우에 가능하다. 이 정도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좀 애매하죠. 좀 애매하네요. 예. 그러네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받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또 맞겠네요. 네. 자, 그럼 이제 제가 또 질문 하나 하겠는데요. 중대재해사업장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시정할 기미가 안 보입니다. 이렇게 위험한 사업자에서 계속 일해야 하나 하는 갈등 중인데 네.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받을 수 있다. 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회사 탓으로 회사 책임으로 그만두느냐 아니면 내가 자발적으로 그만두느냐가 큰 대원칙입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라는 것은 회사 책임이죠. 내 책임이 아니고 단 이제 중대재해 사업장이라는 것이 공적으로 인증이 되면 충분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담당 우리 소관 기관은 노동부 장관이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내리고요. 시정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아가지고 그 중대재해 사업장이니까 들어가기가 어렵겠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퇴사를 했다라고 하면 네. 회사 책임이기 때문에 이러한 케이스에도 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다. 예. 그래요? 아닌가요? 아니요. 있어요. 네네. 있다. 예. 예, 서운합니다. 예, 받을 수 있고요. 5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네. 또 구직급여와 이제 취업 촉진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좀 다른 게 뭐 오늘 논의하진 않지만 연장급여하고 조기 재취업 수당이 있는데 이거는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네. 예, 이건 나중에 기회 되면 네. 좀 잘. 예. 최근 이제 고령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65세 이상 실직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 원래 2018년 7월 1일부터 65세 이상 보통 은퇴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이분들도 경제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실업급여 제도를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우리 한국노총 지역상담소에서 상담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왜 65세 이상은 실업급여를 안 주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항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도 이렇게 확대하는데 기여를 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야, 한국노총 지역상담소 역할이 상당히 컸네요. 그럼요. 예. 저희가 앞서는 이제 사례자들의 실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희가 또 궁금해하실 만한 그 7가지 질문에 대해서 7가지 답변으로 함께 했습니다. 사실 실업급여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챙겨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이 해당되시는 부분이 있다라면 꼼꼼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두 분께서 이 실업급여와 관련해서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네. 먼저 김 변호사님부터 좀 해주시죠. 저 입장은 실업급여 제도는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부족하다. 대한민국 사회는 사회안전망이 그 어느 나라에 비해서 낮다고 할 수 없는데 그나마 있는 실업급여 제도도 아주 쥐꼬리만 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아예로가 얘기하는 좋은 일자리 요건이 있는데요. 사회안전망도 그게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되겠습니다. 다른 일자로 전직 전업을 할 때 과연 그 기간을 어떻게 버틸 것이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사회와 국가가 조금 더 관심을 갖는다는 차원에서 실업급여 제도를 확충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우리 소장님, 참 좀 난처하겠어요. 앞에서 좋은 얘기 다 해가지고 또 얼굴 표정 보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 또 할 말 없으신 것 같은데. 대본보다 대본에 없는 걸 잘 하시니까. 예, 뭐 추가적으로 해주실 말씀. 지금 당혹감을 감출 수 없는데요. 그 고용보험제도의 시작이
19세기 노동조합에서 맞아요, 시작이 맞아요, 됐어요. 맞아요. 준비하신 거예요. 예. 독일 이쪽에서 맞아요. 네, 맞죠, 맞죠. 네, 네, 네. 남들 안 할 것 같아요. 독일 네. 광산 이쪽에서. 예. 그렇죠, 아, 그렇죠. 가만히 계세요. 준비해왔는데 자꾸 센치기를 하시면 나보다 어떡해요. 좋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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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노동조합의 그 실직자 부조에서 시작을 했는데 맞습니다. 예. 향후에 노동조합이 사회에 어떻게 기여해야 될지 하는 그 방향도 좀 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사회적 책임 뭐 이 문제하고 좀 네, 네. 결부가 되고 이제 변호사님하고 똑같은 결론인데 아직 너무 선별적이고 실제 청년들 같은 경우는 4대 보험 가입조차 기회조차 없는 그렇습니다. 친구들도 있잖아요. 예, 보편적 복지 같이 가야 된다 해서 저도 사회안전망의 대표적인 제도인 고용보험이 확대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분 말씀 들으니까 오늘 그 실업급여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서 네. 상당히 많이 궁금증이 풀린 것 같은데요. 7월부터 실업급여에도 여러 변화가 있기 때문에 아까 네. 우리 김영재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관련한 궁금증들이 아마 더 많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래서 기회가 되면 다음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고 네. 이번 시간은 이걸로 이제 좀 마무리 짓는 걸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조심히 가십시오. 네. 두 분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옷은 진짜 네. 의상은 다음부터 좀 예. 다음